다질리언 차를 말하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화일까 발효일까 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얘기할 때 꽤 오래전부터 fermentation, 발효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사실 요즘도 인도나 스리랑카 거래처 사람들과 얘기할 때면 fermentation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한국에도 많았지만 유럽에도 많았어요. 그러니 발효가 무엇인지는 과학적까지는 아니어도 감각적인 기준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를 발효라고 여겼던 것은 어쨌거나 뭔가 모를 발효의 과정이 정말 차의 맛을 결정짓고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많은 먹거리들이 모두 과학적 연구를 거치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식용 여부를 선택했었던 것은 아니죠. 어쨌거나 근대에 들어서 차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분석이 진행되면서 차 제조 과정에 대한 과학적 해석도 좀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차의 제조에 있어서의 특징이 되는 화학 작용은 발효라기보다는 산화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한 가지 예외로 보이차만큼은 미생물이 실제로 관여하고 또 그 발효 과정이 차의 특징을 좌우하니까 여전히 발효차가 맞습니다. 그럼 발효와 산화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발효식품이라 정의하는 것들은 전통적으로 산소가 차단된 환경에서 주로 식품 속 미생물에 의해서 식품의 성분이 분해되고 변화되고 또 그에 따라서 맛 또한 서서히 변화되어 가다가 결국 그 발효식품만의 독특한 맛이 완성되어지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된장, 간장 담그기라거나 포도주, 치즈 만들기와 같은 것들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죠. 하지만 산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식품이 산소를 만나야 발생하게 되는 화학적 반응이라고 하는 점에서 발효와는 출발이 다른 것이고 게다가 미생물이 거의 관여하지도 않고 또 분해 말고도 이런저런 중합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또 산화라고 하는 것은 식품의 표면에 갈변을 만들기도 합니다. 잘라둔 사과의 표면이 금방 갈색으로 변하는 것 많이 보셨지요? 또 바나나를 실내에 며칠만 방치해도 표면에 갈색 반점들이 점점 진해져 가는 것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발효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지요. 식품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서 일으키는 산화적 화학 변화입니다. 차의 제조 과정에서는 차잎에 산소를 꾸준히 공급해주고 습기나 온도도 적절히 맞춰줌으로써 제조자가 의도한 만큼의 효소에 의한 산화 반응을 인위적으로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이 과정이 상당 부분 차의 맛과 품질, 심지어 차종까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산화제에 대해 들어보셨죠? 또 노화 방지에도 관심 있으시죠? 요즘 언론 매체마다 끝없이 쏟아내는 건강 관련 주제들이니까요. 사실 항산화제가 무조건 순기능만 있는 것인지 항산화제만으로 노화가 과연 방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항산화제를 함유한 식품들을 열거할 때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 그 중에서도 녹차를 많이 거론하곤 합니다. 차잎을 수확하자마자 성분을 분석해보면 상당량의 카테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카테킨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폴리페놀인데 차의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물질입니다. 더러는 녹차 성분으로 알고 계시기도 하지요. 카테킨은 녹차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아니고 원래 차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생장할 때부터 차나무에서 발견되는 천연 물질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종 중에서 녹차에 가장 많은 카데킨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차들은 제조 과정에서 차입 속에 들어있는 산화효소의 도움으로 산화작용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입의 카데킨이 산소를 만나면 카데킨 분자 2개가 좀 더 덩치가 큰 하나의 분자로 합해지면서 그 결과물로 테아플라빈, 테아로비긴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효소에 의한 산화작용이 오래 많이 진행될수록 카데킨은 더 많이 테아플라빈과 테아로비긴으로 바뀌어 있게 되겠죠. 여기서 테아플라빈의 색깔은 노란색이고 테아로비긴의 색은 진홍색을 띠는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를 많이 거친 차입일수록 녹색은 찾아보기 어렵고 노란색이나 홍색이 합해진 전체적으로 갈색을 많이 띠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두 물질은 차의 맛과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산화작용을 거치는 우롱차, 홍차 제조에 있어서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산화작용을 제조 초기에 억제해버리는 녹차에서는 의미가 없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효소적 산화작용이 억제된 채로 제조되는 녹차에서는 처음부터 차입에 들어있었던 카데킨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산화를 거치는 우롱차나 홍차는 카데킨이 많은 부분 산화되어서 테아플라빈과 테아로비긴이 증가해 있는 것이죠. 거꾸로 녹차에는 테아플라빈, 테아로비긴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수십 년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산화를 억제시킨 채 제조되는 녹차나 부분적으로만 산화를 거치는 우롱차, 또 산화작용을 대폭 많이 거치는 홍차, 이런 각각의 차종들에는 그 이름과 성분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정도의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고 그것들의 항산화 활동성 또한 전체로 보아서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차의 제조가 산화인지 발효인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다질련 차를 말하다 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다질련은 차를 마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티타임 되세요.